네,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송승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Generative, Deeper Generative and Representation이라고 지어봤어요. 이게 글로우라는 널프가 조금 더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근데 조금 좀 다른 느낌의 논문이었어요. 결론부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본질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융합할지, 혹은 널프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플로우 베이스드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플로우 베이스드에서 사용되는 Change of Variable Theorem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모델의 대표라고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씬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널프라는 논문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프로베이스에서 알아보기 전에 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앞서서 겐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지만 저는 좀 겐 논문들이 겐주라는 GitHub인데 여기서 진짜 시간이 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논문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루에 한 편이라고 하루에 한 편, 하루에 2편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겐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다음으로는 겐주인데 제 버전이에요. 제가 연구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연구했던 겐 모델들인데 오토인코더에 와셔스테인 겐을 붙인 구조, 그리고 어노말리 디텍션을 와셔스테인 그레디언트 페널티로 한 구조, 그리고 매니팩처링 디텍에 대한 신테시스를 목적으로 한 겐, 그 다음에 폴트 디텍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원 디멘전 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루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2디멘전 이미지를 3D로 바꾸는 과정,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제너레이티브나 리프레젠테이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걔는 뭘까요? 앞서서 설명했지만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랜덤 노이즈로부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생성된 Z가 제네레이터를 거쳐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트레이닝 셋에 있는 리얼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를 분류하는, 판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겐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VA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오토 인코더 구조인데 그 사이에 레이턴트 벡터, 분포를 반영할 수 있는 모듈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VA는 엘보를 최대화함으로써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뭘까요? 보통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겐, VA,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드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플로우 베이스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change of variable theorem, explicit하다, act norm, normalizing flow,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좀 나이스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이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Change of Variable Theorem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에서 굉장히 주된 블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서서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보게 되면 플로우가 fx가 있고 인버스라는 f 인버스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너레이티브나 VA 구조와는 다르게 하나의 함수의 인버스 구조를 가지고 생성을 한다라는 키워드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 Change of Variable Theorem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는 x는 fz나 z는 f 인버스 x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둘 다 PDF이기 때문에
px와 pz에 대한 인테그랄이 1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PDF의 적분값은 1값을 가지게 된다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양변에 대해서 x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인테그랄 px의 dx는 px로 나오겠죠?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그리고 인테그랄 pz dz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dz를 dx로 미분한 형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z는 위에서 f 인버스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를 좀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파이 f 인버스 x의 f 인버스에 대해서 dx로 미분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change of variable theorem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 z로 표현이 가능하다. px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 z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니브레이트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소개드린 거고, 이걸 멀티베리에이트로 확장하게 되면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볼드체가 생겼어요. 이는 벡터 구조이거나 매트릭스 구조를 가져간다 라는 걸로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인버스 구조를 가진 함수가 존재할 때 이를 t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마지막 텀이 디터미넌트의 df 인버스를 dx로 미분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 발표에서 이게 나왔지만 좀 간단히 다시 언급을 하면 일단 디터미넌트랑 자코비안 두 가지 대해서 알아야겠죠. 디터미넌트는 행렬에 대해서 그 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라고 했을 때는 각 좌표에 대해서 그 좌표의 면적이에요. 좌표가 이루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그래서 A, C가 여기 있고 B, D가 있는 컬럼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디터미넌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코비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베리에블을 대상으로 한 편미분들의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비선형 변환을 선형 변환으로 근사시킨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변수들에 대한 변화율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들어있는데 이 변화율 자체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 편미분으로 변화율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율의 볼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릭스 자체에서 2x2 매트릭스 자체에서 디터미넌트는 각 좌표, 컬럼 벡터들의 좌표에 대한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그 변화율에 대해서 볼륨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티어럼에 대해서 좀 진짜 쉽게 말한 거는 여기 제가 두 번째에 써놨어요. 하나의 펑션이 어디로 얼마나 옮길지에 대해 크기를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로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선 수식을 다시 보게 되면 px에 대해서 z로 나타내진 수식의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에 대한 편미분에 대해서 각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볼륨 값을 곱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z에 대해서 변화율을 곱해서 px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좀 깊게 설명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깊게 설명을 하면 라이클리후드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이건 0.8 이거는 0.25 정도 값이겠죠. 각각에 대해서 맥시멈은 다르지만 면적 자체는 동일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생략을 하고 앞선 이야기를 다시 서머리 하자면 px 자체는 로우 데이터 스페이스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X라는 로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고 Z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PX는 Z에서의 라이클리후드에 이게 얼마나 움직였는지 트랜스폼에 의한 비율을 곱해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면 뭐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들 이거를 이해하셨죠? 이거를 이해해야 뒤에까지 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PX로 표현되는데 인버스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거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를 플로우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되게 간단한 모델 분포에서 체인지 오브 베리언스 티어럼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다 중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i부터 뭐 i 플러스 1, k까지 중첩을 하게 됐어요. 중첩을 해가지고 뭐 단순한 분포를 복잡한 분포로 변환하는 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하게 됩니다.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더 제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뭐 better, more powerful 디스트리뷰션으로 분사하게 돼요. 이는 기존의 뭐 VA나 겐에서 임플리시트한 데이터 분포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임플리시트는 제가 해가 무수히 많은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분포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 구간을 나눠서 보면 어떤 분포일 수도 있고 다른 분포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표현이 가능하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쓰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앞에 이렇게 구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익스플리시트하다고 해요. 임플리시트의 반대로 뭐 해가 뭐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포뮬라는 다음과 같이 뭐 구성됩니다. zi-1이 확률 분포 뭐 pi-1을 따른다고 하면 이 zi는 fi에 대해서 z-1이겠죠? 하나의 함수를 거쳐가지고 z가 되는 거니까 이전 시점에서. 그러면 이 f라는 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하면 zi-1은 fi의 인버스에 대해서 뭐 zi 값이 들어가는 인버스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던 띠어럼을 이용하게 되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띠어럼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PIZI에 대해서 기존 뭐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 펑션과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곱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쓰느냐라는 거에서는 뭐 간단한 뭐 테크닉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펑션에 대한 띠어럼을 이용해가지고 인버스를 fi의 인버스에서 전체 인버스를 빼게 되고 그거는 또 자코비안 뭐 펑션에서의 뭐 성질, 뭐 디터미넌트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밖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PIZI는 PI-1, ZI-1의 이 디터미넌트의 인버스 값이 곱해진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딱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로그를 붙이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워가지고 로그 PZI는 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여기 로그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 플로우 베이스 모델의 뭐 로스 펑션이 뭐 NLL을 뭐 따른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포뮬러 2에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중첩하냐? 되게 간단합니다. 뭐 FK, FK-1, 뭐 1부터 K까지의 중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수식을 다 넣어주면 돼요. 로고로 표현된 거는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고 텀을 서메이션에 나타냈고 이건 결국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된다. 라는 굉장히 간단한 노멀라이징 플로우입니다. 근데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F는
쉽게 인버티브를 해야 된다. 인버스 함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곱해지는, 더해지는, 뭐 로그로 했을 때는 빼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뭐 계산이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는 옵션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쉬울수록 계산량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포뮬라는 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상 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로스로 변환하면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민 값을 곱해주는 형식으로 로스 펑션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글로우에 대해서 뭐 기초 혹은 전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익혔다고 하면 이제 글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의 오버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플로우를 한 번 거치는 것이 A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ne step of our flow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B에서는 이 플로우가 들어간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인버티블 원 바이 원 컨버전을 사용한 셔플을 플로우 안에 사용했다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블록에 대해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뭐 액트놈, 또 인버티브 원 바이 원 컨버전, 이거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액트놈은 뭐 이름만 이런 것이지 뭐 배치놈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버티블 원 바이 원 컨버전은 셔플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우 이전에 리얼 MVP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개념인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액트놈에 대해서 알아보면 액트놈은 액티베이션 함수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는 어파인 트랜스폼을 사용한다. 어파인 트랜스폼은 AX 플러스 B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뭐 X를 스케일링하는, 여기 A가 S로 들어가겠죠? 스케일링하는 것을 곱하게 되고, 그리고 Shift라는 B 연산을 수행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우의 두 번째 블록은 인버티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인데 이게 메인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어파인 레이어 자체에 이 한자는 현입니다. 현재 리스크,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X에 대해서 1부터 D까지의 공간이에요. 1부터 라지 D까지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1부터 D까지의 공간을 고정해 두고 그 뒤에 D 플러스 스몰 D 플러스 1에서 라지 D까지 값을 바꾸게 되는데, 앞에서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샘플링을 하면서 사람이 직접 바꿔주는 뭐 그런 방식도 취했는데, 그런 방식은 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반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우에서는 기존 리얼 MVP에서 사용하던 이 방식을, 이 퍼뮤테이션을 학습으로 하자라는 컨셉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원 바이 원 컨버전으로 원 디멘전을 셔플하는 구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버전을 그대로 곱하게 되면 그냥 그 이미지에서 1에서 D까지의 디멘전이 계속 섞이게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한 걸 이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에 적용한 게 세 번째 블록인데요. 이는 뭐 글로우 이전에 뭐 리얼 MVP라는, 제가 레퍼런스를 따로 넣지 않았지만 그 논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D 디멘전 1부터 라지 D까지의 디멘전이 있다고 하면
스몰 d까지 디멘전을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스몰 d 플러스 1부터 d 디멘전까지를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x 플러스 b 형태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인데, 이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 개 넣어왔어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이게 전체 디멘전 라지 D가 되겠죠? 네, 특정하게 D를 설정하게 돼요. 스몰 D를.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차원이어서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고정하고 여기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그러면 이 디멘전은 어떻게 설정할 거야? 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앞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에 대해서 뭐 소식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뭐 리캡 하자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노멀라이징 폴로우에서 제가 F 자체가 인버티블이 쉽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계산이 쉬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여기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검증을 한 페이지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블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써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인버스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수식에 대해서 그냥 바로 바꾸면 인버스 함수죠. 그리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좀 수식이 자세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구간을 나눈 거에 대해서 편미분 값으로 그 볼륨을 형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디터미넌트가 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나게 돼요. 해서 1부터 스몰 d까지, 스몰 d에서 d 플러스 1에서 라지 d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행이 주어졌고, 각 칼럼에는 똑같이 1부터 스몰 d까지, 스몰 d부터 라지 d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y에 대해서 뭐 1부터 스몰 d에 대한 뭐 x, 1부터 스몰 d의 편미분 값으로 주어지겠죠? 이거에 대해서 편미분 값이니까 결국에 이게 동일한 거니까 여기는 I 매트릭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1값을 띄게 돼요. 동일하게 자신을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I에서 스몰 d를 구성하는데 X 스몰 d 플러스 1에서 라지 d까지 그거에 대해서 뭐 편미분 값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구간 자체. 그러니까 전혀 아예 상관없는 뭐 x를 y에 대해서 미분했다. 아예 상관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0으로 미분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왜 다르냐면 구간이 n은 1부터 d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n은 뒤에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구간을 구성하는 데는 앞에 구간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d 플러스 스몰 d 플러스 1에서 라지 d까지에 대한 y 값에 대해서 뭐 x에서 1에서 스몰 d까지의 편미분 값인데 이는 그냥 편미분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마지막 이행 2열에서는 y에서 d 플러스 1에서 라지 d까지에 대해 동일 구간의 x의 편미분 값인데 이는 여기 아래 수식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 뒤에 텀은 상수항이니까 날아가고 앞에만 남게 되겠죠. 익스포넨셜 이 부분만. 근데 이렇게 구성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럼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리니어 알제브라에 있는 뭐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 수식을 따릅니다. 이게 위에가 0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삼각형 로우 트라이앵글러가 아래 삼각형만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거든요. 그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선의 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1, i로 표현되는 1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디터미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쉽게 구해진다.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컨셉을 가지고 뭐 리얼 MVP
사용했었는데 그걸 글로벌에서도 동일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네, 글로벌에서는 뭐 다음으로 플로우 블록 말고도 뭐 멀티스케일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이 B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진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가운데 플로우가 있잖아요. 스텝 오브 플로우. 이거를 K번 진행한 거를 이거 개요를 보시면 다시 스플릿 했다가 L-1번으로 반복하죠. 그러면 이 첫 번째가 1이니까 L-1까지 더해지면 총 L번 반복하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스퀴즈는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이런 거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우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돼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있긴 하는데 이게 고해상도로 갈수록 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된 논문이죠. 널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뭐 글로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페이지에 몇 정식 저기 구하는 과정에서 네. 말씀하신 내용이 상급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식 구하니까 결국에는 A-BC니까 지금 B가 0이 돼서 뒤에 계산되는 게 날아가니까 저렇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 투바이 원에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네. 저 부분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수식 자체도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다르게 바꿔가지고 트랜스폼 여기 뒤에 부분에도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복잡하게 나오겠죠. 근데 굳이 여기서 0 값으로 없어지게 되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혹시 저 위쪽에 그러면은 디지털 인버터 이용해서 네. 저 가운데 저 기호 있잖아요. 네. 인터페이션 다음에 있는 기호. 네. 저게 혹시 곱하기입니다. 그 행렬곡 말고 다른 동일한 뭐 엘레멘털 라이츠, 뭐 하다마트 서메이션, 뭐 그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죠. 네, 행렬의 각 위치에 대해서 곱하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널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논문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또 구조를 보면 왜 이렇게 쉬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널프가 굉장히 뭐 이상 탐지나 아니면 뭐 리프레젠테이션 이쪽에서 되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핫한 논문이어서 뭐 조금 앞선 생성과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소개해드리고자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널프에 대해서 뭐 데피니션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논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씬 리프레젠테이션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라는 그냥 일반적인 널프 리얼 라디언스 필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렌더링을 만든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하냐면 그 영화 촬영 기법이라고 해요. 이 씬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그래서 동일한 영화 촬영에서 좀 액션감이 있는 거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 여러 대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장면을 촬영하는데 앞에서 찍는 게 있고 옆에서 찍는 게 있고 대각선에 찍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하면 우리가 뭐 보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거를 학습할 수 뭐 표현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논문입니다. 실제로 뭐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뭐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는 뒤에서 좀 실험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뭐 기존 뭐 프리비어스 연구를 좀 가져왔어요. 제 뭐 세미나 자료이긴 한데 기존 아주 베이직한 방법으로 트라이앵글러 메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점색이랑
뭐 벡터가 하나가 있게 되면 1, 2, 3이라는 순서 벡터예요. 그러면 하나의 페이스, 폴리곤을 정의할 수 있고 이 폴리곤이 n개가 모여서 3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트라이앵글러 메쉬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냐면 이 중첩된 포인트들이 있어요. 삼각형이니까 각각 뭐 계속 존재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셀이에요. 복셀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통해 가지고 뭐 물체와 가장 비슷한 앞서 보여준 폴리곤 메쉬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거는 부동소수점을 일단 연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하이 레졸루션 고차원으로 갈수록 이 그리드에 대해서 이 픽셀 값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이 있고 3D 쉐입에 대해서 뭐 의자면 의자가 어떻게 생겼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정답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 3D 쉐입의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완전히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셀은 여기 값이 다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차원으로 인식을 할 때 사람에 대해서 뭐 눈이라고 하면 동일 뭐 피부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픽셀 값이 다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일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한 방법이 나왔어요. 복셀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물체를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지금 뭐 논문을 작성하고 있지만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포인트 개수를 어떻게 정할 건데 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네 뭐 포인트 클라우드는 뭐 스트럭처, 서페이스 스트럭처를 예측하기 위해서 생성한다 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씬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디멘전을 보게 되면 루어 디멘전한 코디네이트에 대해 정보들을 네트워크 안에 기억시킴으로써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RGB 값에 대해 가지고 그냥 되게 간단히 엄청 옛날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RGB 값을 이렇게 뱉어내게 되는데 그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값인지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뭐 거리 지표 뭐 MSE나 MA 로스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2차원에서 뭐 씬 리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됐었고 이거를 3차원으로 바꿨을 때는 초기에는 이렇게 전체 이미지를 뭐 돌려가면서 이런 학습을 진행했었는데 널프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잘할까라는 컨셉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3D 모델에서 뭐 수식을 보면 XY, 3D니까 Z축까지 XY, Z축이 있겠죠? 이게 펑션이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으로 RGB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널프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 입력이 5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스파셜 로케이션을 표현되는 좌표들과 코디네이트겠죠? 그거와 그 뷰잉 다이렉션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타와 파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아웃풋 컬러에 나타내는 RGB와 아웃풋에 대해서 데니시티 얼마나 밀도가 차이냐에 대해서 시그마를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게 뭐냐면 그냥 풀리 커넥팅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9개의 레이어, 256개의 채널 되게 간단한 9개의 풀리 커넥팅 레이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런 구조, 뭐 이런 거를 학습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신기한 구조를 사용했는데 일단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조이죠. 인풋이 5D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으로 컬러랑 데니시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레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레이는 1990년대 논문이에요. 그래서 레이라는 것을 활용했는데 여기서는 레이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웨이트 썸을 추가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볼륨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또 렌더링이라고 하면 저는 리프레젠테이션 쪽을 뭐 공부를 해봐서 와 렌더링이 어떤 거다라고 확실히 뭐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렌더링이라는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이는 뒤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레이예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점 하나와 각도가 정해지게 되면 한 직선, 이 오른쪽에 있는 픽셀에 있는 직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상의 모든 파티클, 얘가 이 초점을 거치면서 다 픽셀 값이 설정되게 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RGB 그리고 density를 구하기 위해서 레이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초점이랑 이 사이에 있는 물체들 있죠, 파티클. 그거에 대해서 웨이트를 다 서메이션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 웨이트가 여기 물체가 크게 있다면 가려지겠죠?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하고 이 물체의 크기도 반영을 하고 공간상에서.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 대해서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에 대해서 수식을 쓰게 되면 초점으로부터 뭐 다이렉션으로 t만큼 이동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해지는 뭐 아웃풋의 픽셀 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레이 위에 존재하는 포인트들의 RGB 값들의 웨이티드 썸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뭐 파티클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는 포인트라고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RGB 값들을 다 웨이티드 썸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는 뭐 대충 뭐 이런 거다 하고 알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링은 뭘까요? 이것도 제 연구하는 거에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 2D 이미지에 대해서 뭐 이거는 3D로 바꾸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3D로 바꿨는데 이 2디멘전의 3D에 대해서 정답이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렌더링 먼저 말씀드리면 이 3D에서 여러 개의 뷰 포인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 포인트라는 거는 각도죠. 모든 방면으로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퓨전한 거를 제가 3D로 만든 거랑 비교를 하는 게 원래는 렌더링 작업인데 저의 경우에는 2디멘전에 대해서 정답이 없었어요. 슈어 비전이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수도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했었습니다. 3D로 바꾸는 것,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 그거에 대해서 BC 로스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 렌더링을 진행했던 뭐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널프에서 사용되는 볼륨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물체 자체의 덴시티가 클수록 웨이트가 크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씬을 구성하는데 제가 각도에 따라서 씬을 구성하는데 뭐 이 노트북에 대해서 씬을 구성해요. 근데 딱 봤는데 이게 덴시티가 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웨이트가 당연히 크겠죠? 이걸 더 많이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에 대해 가로막고 있는 점들의 덴시티의 합이 적을수록 웨이트가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노트북에 대해서 여기 써 있을 때는 가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우영이 쪽에서는 뭐 컵으로 가려져 있죠? 그럼 이거 대상에 가로막고 있는 점, 이게 대상에 대해 가로막고 있는 점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덴시티의 합이 적을수록 저는 아예 물체가 없죠? 그럼 덴시티의 합이 0인 거예요. 그럼 덴시티의 합이 적을수록 웨이트가 크다. 제 쪽에 웨이트가 더 크게 잡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볼륨 렌더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러스트 값은 뭐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위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RT 값은 RGB 값을 나타내고 D 값은 density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weighted sum에 대해서 이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weight를 곱하는 게 이 CR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 weight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앞에 T, 라지 T의 T와 시그마의 RT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 시그마에 대해서 RT 값은 물체 자체의 density를 나타냅니다.
이 R 자체가 레이예요. 레이에 t가 들어갔을 때 그 값에 대해서 density를 나타내게 되겠죠. 레이가 아무것도 거치지 그 물체가 없었을 때 density를 나타내게 되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RGT의 t 값은 뭐 익스포넨셜의 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는 뭐 대상 이외에 가로막고 있는 물체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뭐 기호님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density의 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RGB와 density의 웨이트 썸에 이러한 웨이트를 곱하게 된 것을 CR로 두게 되고 이거를 그라운드 트러스트인 C hat R에 대해서 L2놈을 진행하는 것을 로스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라고 하면 이 널프는 트레이닝을 하고 이 테스트 이미지를 넣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가 다 계산이 되고 새로운 씬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플리멘테이션은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인풋이 레이에 대해서 한 포인트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포인트를 좀 하이 프리퀀시로 바꾸고자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해서 L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총 L개가 2개겠죠? 이 L개에 대해서 변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하이 프리퀀시를 반영할 수 있다.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피팅이 잘 된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델의 구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단순해요. 폴리커넥티드만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인데 이거는 샘플링을 코스 네트워크와 파이 네트워크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한 건데 뭐 로케이션에 대해서 뭐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사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뭐 코스랑 파인 두 개 나눴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러스트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합을 로스로 최종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널프 자체가 굉장히 학습이 굉장히 좋은 GPU로 했는데 한 프레임당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시간으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의 프레임이 초당 24예요. 그러면 계산 시간이 엄청 나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널프예요. 첫 번째가 그런 트러스트고.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뭐 고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잘 잡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게 그 레고예요. 레고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다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진짜 굉장히 신기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